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중간에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 내용하고 조금 더 연관이 있어서 일단 건너뛴 다음에 85쪽에 종교적 사회복지조직, 자, 종교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뭐 이 영상은 뭐 특정한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5쪽의 중간에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종교적 비정부 조직은 자, 일단 그들만의 신앙 그리고 신념에 기초한 비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교리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가 깊어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깊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응집력이 강하죠. 응집력도 강하고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에 배치되어 있거나 세계적인 단위로 다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회복지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큰데, 이 86쪽에 이제 종교와 사회복지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사회적 약자를 잘 돌봐야 된다는, 잘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 이변이 없는 한, 자, 이변이 없는 한 86쪽에 그 아래에서 한 8번째 줄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교는 가톨릭이다 라고 돼 있는데, 예, 가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빈민구제를 먼저 하죠. 자, 굶어 죽는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고 갈 곳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히 신의 뜻이죠. 그리고 뭐 흉년이 들었을 때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질병이 번졌을 때라든가, 이런 때는 앞장서서, 예, 나가서 자, 사회 전면에 나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회복지 조직은 빈민구제에서 출발을 했고, 나름대로의 그 신앙과 정체성이, 예, 확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과거 서양의 역사는 이제 종교단체가 이렇게 쭉 사회복지의 중심을 이루었다고 이 책에선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87쪽에 갑자기 세속화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거는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라는 거는 종교가 하던 사회복지 역할이 정부로 이관되었다는 의미의 세속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속화라는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 역할이 정부로 이전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국가도 있지만 아닌 국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와 종교 분리가 되어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 나름대로의 사회복지도 하고 정부가 또 맡아서 사회복지도 하는 건데, 이게 정교 일치가 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정교가 일치가 되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종교의 교리를 일단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지켜야 되는 관습과 어떤 언행, 말과 이런 행동이요. 자,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부의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규율도 종교 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뭐 세속화가 됐니 안 됐니를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있지만 정교가 일치되어 있는 나라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함부로 뭐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분리가 되었다 아니라고, 뭐 분리가 되었다 또는 안 되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다종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종교 갈등이 표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나라예요. 뭐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시겠지만 종교가 달라서 거의 뭐 죽을 때까지 또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벌인 일들이 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다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예, 서로 종교에 대해서 갈등이 표면화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만큼은 뭐 우리도 돕고 쟤네도 돕고 서로 돕는다는데, 이게 뭐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아주 뭐 그 종교마다, 각 종교마다, 그리고 그 중앙과 종교도 중앙 조직이 있고 그 지방 조직이 있을 텐데, 나름대로의 조직의 입맛에 맞게 또는 그 규모에 맞게 또 자금에 맞게, 자, 그리고 신도의 어떤 응집력이라든가 신도의 수에 맞게 아주 열심히 하죠. 자, 아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제가 뭐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88쪽과 89쪽까지의 뭐 이제 기독교 사회복지의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그 아무래도 종교 단체에서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따로 이제 별개의 조직으로 이제 나와서 그 종교는 종교고, 자, 신앙심은 있으나, 자, 사회복지에 더 특화된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무슨 어디에서 후원하는 복지관이 있고, 뭐 저쪽 복지관은 어느 종교에서 후원을 하고, 다 후원하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종교단체 안에서 이 기능을 수행을 했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회로 오면서, 자,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한데, 자, 이 사회복지 기능을 별도의 조직으로 빼서 분리해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그래서 88쪽과 89쪽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 이 종교가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 그 발을 들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90쪽에 보면은 맨 위에 줄입니다. 뭐 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자, 사회복지의 대행자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죠. 자, 그리고 자, 90쪽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기독교 사회복지는 복지다원주의와 관련이 있다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요. 자, 복지다원주의라는 거는요, 자, 종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주체들이 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지 영역에 뛰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경우에는 종교단체 역할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종교단체 역할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종교단체의 역할이 없으면, 그게 뭐 후원을 하든 전면에 나서서 하든, 종교단체의 역할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의 손발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좀 과격하게 제가 얘기하면은, 뭐 종교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 또는 뭐 불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경우가 있고, 굳이 뭐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줍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이게 분리수거 해가지고 환경 정화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이제 성당 같은 경우는 뭐 연례 행사처럼, 자, 무언가를, 물건을 주기도 하고, 뭐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행사도 있고요. 뭐, 자,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서 뭐 흔히 말해서 음식 잔치 같은 거라서 좀 평소에 배고픔을 좀 느끼는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은 공공과 민간이 있고, 그 민간 영역 안에 종교가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언급이 좀 덜 돼 있는 부분은 기업이에요. 자, 기업이 이제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들이 있죠. 뭐 재난재해 상황에 후원을 하고 물품을 제공하고, 자, 이런 중소기업, 자, 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후원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사회복지 재원을 채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보통 재단을 설립하죠. 자, 뭐 복지재단, 장학재단, 무슨 재단을 설립해서 기업은 이윤축으로 그냥 하는 거고, 거기에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서 좀 더 사회공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회공헌 사업은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형태로 사회복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교육에 특화를 하겠다 그러면 교육이고요. 뭐 어떤 기업은 아예 뭐 물건을 제공해주는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업 사회복지가 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1쪽까지 공공사회복지조직과 민간사회복지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